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위로받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에게 위로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올렸으니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 제가 저희 엄마와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부모님께 위로받는 게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불편한 이유는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넌 뭘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힘들어 하느냐, 이런 반응이고요. 다른 반응은 마치 이 문제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큰 걱정과 불안을 표현을 하세요. 그런 걱정이나 불안은 보통 저에 대한 비난의 말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위로받으려고 전화를 했다가 되려 마음에 더 상처만 입고 마음이 더 힘들어진 채로 전화를 끊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거죠. 사실 누군가한테 위로받으려고 그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좀 피곤하신 상태였나 봐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좀 예민하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좀 예민한 반응이 돌아오니까 차마 힘들다는 말이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민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위로보다는 좀 비난을 듣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말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저희 엄마가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다시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제가 저희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니까 역시 저희 예상대로 대화가 흘러갔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하느냐 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에게 좀 비난처럼 느껴질 만한 표현들을 이제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막 더 속이 막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속상해하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똑같이 비난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아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좀 대화를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부터 이제 언제부턴가 사람이 표현하는 말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이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엄마의 그 비난하는 표현 밑에 숨겨져 있는 본심도 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게 됐어요. 일단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처럼 불안이나 비난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말 표현만 듣고 마음이 이제 상한다면 나도 똑같이 비난으로 맞받아치게 되고 소통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불통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말 표현 자체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도 비난을 들으면 속은 상해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이제 상처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한 것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도록 부탁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니까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그러면 저희 엄마가 어이구 그랬냐, 내가 널 위로해줄게, 힘들었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한 번에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로의 표현이 부모님에게도 정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위로의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도저히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의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 힘든 감정에 같이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위로의 말을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부모님께
구체적인 표현으로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마가 내가 걱정돼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알겠다.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나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괜찮다. 다 과정이고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저는 결국 엄마에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번만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최소한 100번까지는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가 부모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런 표현을 듣게 되면 부모님께 받게 되는 그 위로의 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부탁을 해서 그냥 그 말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막상 들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이 그런 표현이 어색하시기 때문에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저희 엄마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여나 그 표현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부탁하는 동안 그 말이 내 입에는 나의 언어로 익숙한 언어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역으로 부모님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계속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부모님도 그 표현이 익숙해지면서 나에게 표현해줄 수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에게 위로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서들이 쌓이고 얽혀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을 해보신다면 부모님께 위로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